1983년 6월 30일 밤 10시 15분 KBS 1TV에서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가 시작됐습니다. 방송 30분 만에 전화선이 마비되고 1시간 후 서울 시내 전화국이 모두 다운됐습니다. 단 하루 만에 5만 3천 건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찾아주세요. 어머니가 살아계실까요? 40년간 억눌린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으며 138일간 이어진 방송으로 1만여 가족이 상봉했고 그 여름 대한민국은 눈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족의 한을 달래준 그 역사적인 방송을 생생한 기억과 함께 되돌아보겠습니다. 1983년은 광복 38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KBS는 6.25 전쟁 33주년과 휴전협정 30주년을 맞아 특별한 기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분단 33년 여전히 헤어진 가족들의 아픔을 다루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이산 가족 문제는 금기에 가까웠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KBS 프로듀서들은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고 자칫 북한을 돕는 방송이 될 수 있다,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 일제강점기 때 끌려간 가족, 심지어 조선시대부터 소식이 끊긴 가족까지. 당시 기획팀원들은 사전 조사를 해보니 거의 모든 가정에 이산의 아픔이 있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죽기 전에 한 번만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데 가슴이 미어졌다고 밝혔습니다. 1983년 5월 KBS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복 38주년 특별기획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를 제작하겠다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역사적 방송의 시작이었습니다. 1983년 6월 21일 화요일 오전 KBS 아침방송 스튜디오 830 6.25 연속 기획물의 하나로 특별 코너가 방송됐습니다. 제목은 아직도 내 가족을 못 찾았소였습니다. 유철종 박사와 이지연 아나운서가 몇 명의 이산 가족을 인터뷰했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70세 할머니가 첫 번째 출연자였습니다. 6.25 때 흥남에서 헤어진 아들을 찾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사연을 말하는 할머니를 보며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출연자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제작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은 이산 가족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족을 찾고 계실 줄 몰랐습니다. 담당 PD가 제작회의에서 말했습니다.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방송 직후부터 KBS로 문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우리도 방송에 나갈 수 있나요? 언제 또 하시나요? 그날 밤 제작진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걸 특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한 PD의 제안이었습니다. 아침 코너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9일 후 시작될 방송이 138일간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6월 21일에 그 작은 코너가 기적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운명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입니다. 1983년 6월 30일 일요일 밤 10시 15분 드디어 그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9시 뉴스가 끝나고 정규 프로그램이 마무리된 후였습니다. 스튜디오에서는 최종 점검이 한창이었습니다. 유철종 박사와 이지연 아나운서가 마지막 리허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조정실의 큐사인과 함께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 유철종 박사의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가 전파를 탔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70세 할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바로 9일 전 스튜디오 830에 출연했던 그분이었습니다. 6.25 때 흥남에서 헤어진 아들을 찾습니다. 이름은 김영수.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송 시작 10분 후 KBS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KBS인가요? 우리도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30분 후
전화가 계속 통화 중이 되었습니다. 1시간 후 KBS 주변 도로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가족도 방송에 내보내줘요. 지팡이를 짚고 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당시 KBS 경비원들은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몰려왔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팡이를 짚고 와서 제발 우리 자식 좀 찾아달라고 하는데 눈물이 났다고 전했습니다. 첫날 밤 KBS에는 5만 3천 건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울 시내 전화국 16곳이 모두 마비되었습니다. 예정된 2시간 방송은 2시간 30분 연장되어 새벽 2시 30분에 끝났습니다. 단 하루 만에 대한민국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국민적 반응의 시작이었습니다. 7월 1일 월요일 새벽 KBS는 완전한 혼란 상태였습니다. 전화는 계속 울리고 사람들은 방송국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기존 시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KBS는 즉시 비상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여의도 KBS 본사 1층 로비를 임시 접수처로 개방했습니다. 당시 KBS 직원들은 평소에 하루 100통 정도 오던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고 컴퓨터도 없던 시절이라 모든 걸 손으로 써야 했으며 직원들이 24시간 교대로 일했다고 증언했습니다. 7월 2일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 KTX도 없던 시절 밤기차를 타고 올라온 할머니,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온 가족들, 심지어 해외에서도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제1동포들은 일본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너무 충격이었고 아버지도 부산에서 일본으로 오실 때 가족과 헤어지셨다고 회고했습니다.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최 신부가 KBS에 추가 전화선 100회선을 긴급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방송은 이미 멈출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7월 2일 새벽 2시 이틀째 밤을 새우는 연속 방송이 계속됐습니다. 스튜디오는 여전히 이산 가족들로 가득했습니다. 유철종 박사는 극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아나운서가 아니었습니다. 공군 출신의 교육 연구가였던 그가 갑작스럽게 이 거대한 방송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스튜디오 830을 진행하던 그에게 이산 가족 방송 진행 제의가 왔을 때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전문 진행자가 아닙니다. 이런 중요한 방송을 할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담당 PD가 설득했습니다. 평소대로 웃고만 있어도 됩니다. 선생님의 따뜻함이 필요해요. 그런데 막상 방송이 시작되자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모자가 서로를 알아보는 순간을 중계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세요? 우리 아들이 맞구나. 그 순간 유철종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잡았지만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진솔한 모습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더욱 움직였습니다. 전문 아나운서의 완벽한 멘트보다 진실된 감정이 더 큰 울림을 준 것입니다. 이지연 아나운서가 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처음 겪는 일이에요. 그 순간부터 유철종은 더 이상 아나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산 가족들과 함께 울고 웃는 같은 민족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전문 아나운서가 아니었기에 오히려 더 진실되게 다가갔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그들은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다시 방송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7월 3일부터 방송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찾는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상봉을 중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철종과 이지연의 48시간 연속 진행으로 지친 상황에서 김동건과 신은경 아나운서가 교대로 투입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문 아나운서들이 합류한 것입니다. 첫 번째 실시간 상봉은 7월 3일 오후 2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6.25대 헤어진 김씨 형제가 35년 만에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스튜디오 한쪽에서 형이 기다리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 동생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형님이 맞습니까? 동생아, 내 동생.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그 순간 전국의 시청자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카메라맨도 울어서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당시 카메라맨들은 화면을 잡고 있는데 눈물이 나서 제대로 촬영이 안 됐지만 그 진짜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진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김동건 아나운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35년 만의 재회입니다. 이 순간을 온 국민이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후 매일 평균 10건에서 15건의 상봉이 생방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10시간 연속 생방송. 전국의 안방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시청률이 연일 70%를 넘어서며 국민 전체가 방송에 매달렸습니다. 이제 단순한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계속되면서 감동적인 상봉 사연들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눈물겨웠던 것은 어머니를 찾는 사연들이었습니다. 6살의 어머니와 헤어진 김모 씨의 상봉. 40년 만에 만난 어머니에게 첫 마디가 어머니 배고파요였습니다. 상봉 당사자들은 40년간 어머니 품이 그리웠고 어른이 되어서도 힘들 때마다 어머니를 찾았으며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감동은 형제 상봉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온 누나와 서울에서 기다린 동생의 만남. 동생아, 누나가 왔다. 누나, 진짜 누나예요? 형제 상봉 당사자들은 누나 얼굴이 어릴 때 그대로였고 40년이 지났는데도 한눈에 알아봤다고 회상했습니다. 가장 극적이었던 것은 부부 상봉이었습니다. 신혼 1개월 만에 헤어진 할아버지, 할머니가 38년 만에 만난 것입니다. 서로 재혼해서 다른 가족을 이루고 살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당신이요?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만남이었지만 그래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7월 한 달간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면 전국의 상점, 공장, 학교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TV 앞에 모여 앉았기 때문입니다. 백화점 매출이 30% 감소했고 극장 관객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당시 상점 사장들은 손님이 없어서 가게 문을 닫고 자신도 방송을 봤으며 가족 이야기 같아서 안 볼 수가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범죄율의 변화였습니다. 7, 8월 서울 지역 강력 범죄가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했습니다. 경찰서마저 조용해졌습니다. 당시 경찰관들은 정말 신기했고 사람들이 모두 착해진 것 같았으며 아마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분석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산 가족 찾기 관련 숙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집 이산가족 이야기를 조사해 오세요.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께 여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졌던 가족사가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현재 50대 분들은 그때서야 할아버지가 북한에 형님을 두고 온 걸 알았고 평소에는 절대 말씀 안 하셨다고 회고했습니다. 방송이 온 국민을 하나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8월부터는 해외에서도 놀라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미국, 중국, 소련 등지의 동포들이 가족 찾기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1동포 2세 박모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고향 형님들을 찾고 싶다고 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제1동포들은 일본에서 방송을 보며 매일 울었고 아버지도 평생 이런 그리움 속에 사셨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저렸다고 회고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뜨거운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LA 코리아타운에는 매일 방송을 함께 시청하는 모임이 생겼고 혹시 우리 가족도 나올까 하며 시차를 무릅쓰고 새벽마다 TV를 켰습니다. 미주 동포들은 가족 모두 일어나 함께 울며 방송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극적이었던 것은 중국과 소련 동포들의 참여였습니다. 수교조차 없던 시절이었지만 가족을 향한 마음은 이념을 넘어섰습니다. 연변에서는
남한에 둔 동생을 찾는다는 편지가 도착했고 사할린에서는 고향 가족 소식을 알고 싶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방송은 전 세계 한민족을 연결하는 다리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1983년은 아직 컴퓨터가 보편화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모든 신청서를 손으로 쓰고 검색도 수작업으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하루 3,000에서 5,000건씩 쏟아지는 신청서를 처리하기 위해 KBS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회상했습니다. 방송은 자정에 끝났지만 새벽 2시까지 정리했고 아침 6시에 다시 와서 일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가족들을 정확히 매칭하는 일이었습니다. 같은 이름도 한자가 다르고 기억하는 고향도 제각각이었습니다. 함경도 어디쯤? 큰 나무 옆 마을, 다리 건너 동네? 정확한 주소를 아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제작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향토사학자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해 옛 지명을 찾아냈고 함경도 단천이 지금의 어느 지역인지 평안도 용천이 어디인지 지도와 자료를 뒤지며 한 사람씩 추적했습니다. 컴퓨터 한 대 없이 오직 사람의 손과 정성으로 이뤄낸 기적이었습니다. 방송이 전국적인 열풍을 일으키자 북한도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조선중앙방송이 남조선 괴뢰의 선전방송이라며 비난했지만 8월 중순부터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북한 적십자사가 남한에 이산가족 문제 협의를 제안한 것입니다. 이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먼저 대화를 제안한 사례였습니다. 당시 통일부 관계자들은 북한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남한 전체가 가족 찾기에 몰입하자 정치적 부담을 느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 내부에서는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방송 지속을 지지했습니다. 정치는 정치고 가족은 가족이다라는 목소리가 전국을 메웠습니다. 결국 정부는 방송을 계속하기로 결정했고 이산가족 찾기는 남북관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가족의 힘이 분단의 장벽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8월은 방송의 절정기였습니다. 하루 평균 50건의 상봉이 이루어졌고 시청률은 78%를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가족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에는 100건의 상봉을 하루에 중계했습니다. 시청자들은 광복절인데 진짜 광복이 된 것 같았다고 회상했습니다. 100세 할머니가 78세 아들을 만난 상봉은 상징적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아가야라는 말에 전국이 함께 울었습니다. 목격자들은 100세 어머니에겐 78세도 여전히 아기였다고 전했습니다. 8월 한 달간 총 1,500건의 상봉이 이루어졌고 매일 새로운 감동이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혹시 오늘은 우리 가족이 나올까? 그 희망이 사람들을 TV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8월의 대한민국은 감동과 눈물로 가득한 거대한 가족이었습니다. 이산가족 찾기 방송은 사회 전반을 바꿔놓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가족의 존재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40년 만에 만난 가족들을 보며 지금 곁에 있는 가족을 더욱 아끼게 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효도 열풍이 불었고 입양과 결혼 문의도 증가했습니다. 이산가족 방송 이후 입양 문의가 3배로 늘었습니다. 아이들도 우리 가족 이야기를 숙제로 조사하며 가족사를 알게 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뿌리찾기 열풍이었습니다. 족보를 찾고 본관을 확인하고 고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조상은 어디 출신일까를 처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은 한국 사회의 가족과 혈연의 소중함을 각인시켰습니다. 이산의 아픔이 가족의 의미를 다시 일깨우고 있었습니다. 이산 가족 찾기 방송은 수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세계 방송사상 최장시간 생방송 453시간 45분, 하루 최장 방송시간 23시간 50분, 단일 프로그램 최고 시청률 78.2%, 총 10만 952건의 사연 접수. 기네스북 관계자들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록이라며 한국 방송의 위대한 업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BBC는 인류의 승리, CNN은
방송의 기적이라 보도했습니다. NHK는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는 방송이라고 소개했습니다. BBC 특파원은 한국인의 가족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인 기록은 8천여 명의 자원봉사자였습니다. 이 모든 기록은 오직 사랑이라는 마음에서 비롯됐습니다. 숫자를 넘어선 기적의 기록이었습니다. 11월이 되자 방송 종료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138일간 이어진 대장정이지만 끝없이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작진은 지쳐 있었고 예산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한 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신청자들은 이제 그만둔다니 절망스럽다고 호소했습니다. 138일 동안 매일 기다렸는데 우리 가족은 언제 나오냐는 탄식이 이어졌습니다. 11월 들어 상봉 건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찾기 쉬운 가족들은 이미 대부분 만난 뒤였습니다. 남은 사연들은 단서가 거의 없어 더욱 어려웠습니다. 결국 KBS는 11월 14일 종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당시 사장은 계속하고 싶지만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조금만 더 해달라는 아쉬움이 쏟아졌습니다. 138일간의 여정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1983년 11월 14일 목요일 마지막 방송의 날이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특별 편성이 진행됐습니다. 그동안의 감동적인 장면들을 다시 보여주며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마지막 상봉은 경상도에서 온 할아버지와 서울의 손자였습니다. 서로를 확인한 순간 두 사람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새벽 4시 김동건 아나운서의 마지막 멘트가 전파를 탔습니다. 비록 방송은 끝나지만 가족을 찾는 마음은 계속될 것입니다. 새벽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453시간의 대장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방송국 안팎 모두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것을 끝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산 가족 찾기는 사회 전체의 과제가 됐습니다. 방송은 끝났지만 가족을 찾는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여파는 오래 이어졌습니다. KBS는 상설 이산가족찾기 센터를 운영했고 정부는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를 설치했습니다. 1983년 남북 이산가족 최초 상봉과 2000년 남북 정상회담, 2018년 평창올림픽 공동입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38일간의 방송은 단순한 가족 찾기를 넘어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랑을 확인한 여정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 사건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